1번부터. 자, 독서 33페이지 한번 보시면, 자, 윗글을 바탕으로 기억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먼저 윗글을 바탕으로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얘가 윗글이 근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니라 지문 안에서 찾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 기억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억을 찾아보니까 네 번째 문단에 첫째 줄에 나와 있어요. 3단에 첫째 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머튼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금 이 머튼이라는 분의 주장을 파악해라. 아, 그러면 근거가 네 번째 문단이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머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네 번째 문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찾아낼 수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항으로 한번 가보면, 자, 보기를 통해 뒷받침할 수 있는 윗글의 내용을 서술하시오 이렇게 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특징은 뭐냐? 뒷받침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얘가 뒷받침이니까 하위 내용이 되는 거고, 이것이 이제 근거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리고 윗글의 내용은 이것이 근거가 되는 주장을 파악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먼저 이 보기의 핵심 내용을 판단을 하고, 이 보기에서 이제 핵심 내용을 파악을 한 후에 본문과 연관성을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문의 내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일탈은 되게 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회 규범이나 행위 양식에 어긋나는 행위를 말한다. 자, 일탈에 대한 개념을 정의를 내려줬죠. 핵심어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사회 규범이나 행위 양식에 어긋나는 행위를 우리가 일탈이다. 그런데 어디까지를 일탈로 볼 것인가는 좀 분명하지 않다. 그래서 어디까지를 일탈로 볼 것인가? 이게 분명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행위라도 사회적 규범이나 행위 양식에 따라 일탈로 여겨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사회적 규범이나 행위 양식에 따라서 일탈로 여겨질 수도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자, 일탈 가운데서 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국가 강제력이 가해지는 행위를 범죄라고 하는데, 이제 범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죠. 그래서 일탈 중에 하나는 일탈 가운데서 법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국가 강제력이 가해지는 거다. 자, 범죄에 대한 관한 규정 역시 가변적이다 이렇게 씁니다. 자, 결국에 일탈이라는 것은 첫 번째 문단에서 하고 있는 얘기면 가변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탈은 가변적이야. 왜? 사회적 규범이나 행위 양식에 따라 달라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일탈을 설명하기 위한 초기 시도들은 주로 생물학적 이론에 근거하여 일탈 중 특히 범죄와 관련하여 설명한 것들이 많았다. 자, 그래서 일탈을 설명하려는 이제 초기의 시도들이 지금 생물학적 이론에 근거해서 했다는 거, 그리고 특히 범죄와 관련한 설명들이 많았다는 거. 더그데일이라는 분이 등장을 하네요. 가계도 연구를 통해 유전인자의 영향을 밝혀 범죄 성향을 설명하려고 했고, 그래서 이제 유전인자의 영향이다라는 거. 롬브로소는 두개골의 모양에 따라 범죄 유형을 판별하려고 했던, 이제 두개골의 모양을 근거로 판별하려고 했던 거죠. 이러한 연구들은 인과관계가 불분명하고 사례가 불충분해서 오늘날에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문단의 핵심은 뭐예요? 초기에는 생물학적 근거인데 너무 불분명하고 불충분해서 라는 거. 세 번째 문단으로 갑시다. 자, 이후 일탈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자, 일탈의 이제 원인입니다. 사회학적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이 대표적이 돼서 뒤르켐이라는 분이 이제 아노미 이론을 제시를 하죠. 자, 아노미 반복되고 있는 단어고, 반복되면 핵심어예요. 자, 그래서 무규범 상태를 일컫는 말이다.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개인들의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사회 규범이 사라지는 혼돈 상태가 발생하는데, 쉼표 나오면 한번 끊을 거예요. 자, 급격한 사회 변동이 일어나게 되면 일관성 있는 사회 규범이 사라지는
혼돈 상태가 된대. 자, 이러한 무규범 상태가 바로 아노미이다 해서 지금 아노미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했어요. 듀르켐은 다양한 규범들이 공존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아노미가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하면서, 자, 다양한 규범들이 공존하고 있대요, 이 현대 사회에. 그래서 이 아노미라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아노미는 사회 전체를 불안정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의 가치와 목표를 상실하게 하여 일탈의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자, 계속 이 아노미라는 거 바로 사회 전체를 불안정하게 한다. 그리고 개인의 삶의 가치와 목표를 상실하게 한다. 그래서 일탈의 원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문단에서는 바로 듀르켐의 아노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노미라는 것이 결국엔 무규범 상태, 규범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혼돈 상태고, 그래서 불안정하게 되고 목표 상실하니까 일탈의 원인이 돼요. 자, 네 번째 문단으로 가서 듀르켐과 달리 머튼은, 자, 이제 드디어 시험 문제에 등장한 분이 나왔습니다. 자, 문화적 목표, 제도적 수단 간의 괴리 상태가 아노미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사회 구성원들이 추구하는 문화적 목표와, 이제 문화적 목표라는 거 반복되고 있는 핵심어죠. 자, 문화적 목표는 바로 사회 구성원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 사회가 인정하는 제도적 수단 사이에, 이제 제도적 수단, 바로 이 제도 수단은 그 사회가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자, 이 두 괴리로 인해서 아노미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머튼은 아노미 상태에서 개인들이 적응하는 방식은 동조, 혁신, 의례주의, 도피주의, 반역 등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아노미 상태에서 개인들이 적응하는 방식, 바로 동조, 혁신, 의례주의, 도피주의, 반역 등이다 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핵심 뭐야? 적응하는 방식이에요. 그죠? 자,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을 모두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동조. 자, 그래서 문화적 목표, 제도적 수단 모두 받아들이는 경우가 바로 동조다. 자, 문화적 목표는 수용을 하되 제도적 수단은 거부하는 게 혁신이다. 자, 그리고 의례주의는 문화적 목표는 거부한다. 제도적 수단은 수용한다. 자, 도피주의, 문화적 목표, 제도적 수단 모두를 거부하는 경우다. 자, 반역은, 문화적 목표, 제도적 수단 모두를 거부하고 나아가 새로운 목표와 수단을 찾고, 자, 하는 경우에 나타난다. 자, 그래서 지금 동조, 혁신, 의례주의, 도피주의, 반역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결국에 문화적 목표, 제도적 수단 이 두 가지를 설명했죠. 모두 받아들이느냐, 그 다음에 제도적 수단만 거부하느냐, 아니면 문화적 목표만 거부하느냐, 아니면 모두 거부하느냐, 모두 거부했는데 새로운 걸 찾느냐,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머튼이죠. 아노미 상태에서 개인의 적응 방식이 다른 것은, 자, 그래서 개인의 적응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것은 개인이 사회와 과정에서 형성한 자아, 인성, 가치관 등의 사회와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일탈은, 자, 이 일탈이란 거, 개인이 문화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수단을 갖지 못한 경우에 일어난다고 보았다. 자, 그래서 문화적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제도적 수단을 갖지 못한 경우가 바로 일탈이다. 일탈에 관한 이러한 머튼의 이론은 일탈이 다양한 문화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수단을 온전히 갖추지 못한 사회구조적 한계에 기인한 점을 강조한 것이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바로 사회구조적 한계에 기인했다. 즉, 제도적 수단을 온전히 갖추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지적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 번째 문단은 머튼입니다. 머튼은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사이의 괴리로 아노미가 발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적응하는 방식이 동조부터 반역까지. 자, 그리고 결국에는 제도적 수단을 갖지 못했을 때 일탈이 일어나요 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1번 문항, 윗글을 바탕으로 기억에 대해 이해하는 바로 머튼의 주장을 찾아보세요. 적절하지 않은 게 무엇입니까? 정답 5번으로 나와 있는데 한번 보면,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모두 받아들이는 동조를 통해, 자, 이거는 언급을 했죠. 자, 이 동조라는 것이 지금 뭐냐면 네 번째 문단의 넷째 줄에서 언급을 했어요. 그렇죠? 4문단에
넷째 줄에서 동조가 언급이 됐습니다. 문화유품 제도는 모두 받아들여라. 그렇죠? 동조를 통해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자, 이것이 지금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네 번째 문단의 셋째 줄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개인들이 적응하는 방식이었어요. 적응하는 방식을 이해한 거지 바람직하다라고 판단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5번 선택지가 바람직하다라는 단어가 틀렸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다. 자, 2번 문항으로 한번 가서 자, 이제 이것이 뒷받침을 하는 거죠. 한번 볼까요? 1960에서 70년대 정부는 여성의 짧은 치마와 남성의 장발을 태폐적인 풍조로 규정하고 엄격하게 단속하였다. 경찰은 자를 들고 다니며 짧은 치마를 입는 여성들을 단속하였는데 이때 단속 기준은 무릎이 20cm였다. 남성의 장발 단속 기준은 성별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의 긴 머리, 옆머리가 귀를 덮거나 뒤쪽 머리카락이 옷깃을 덮는 머리 등이었다. 단속에서 적발되면 대부분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치마가 짧다거나 머리를 길다는 이유로 경찰에 연행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과거에는 이랬는데 현재는 안 그래요 라는 거. 자, 이거를 지문과 연결을 시킨다면 결국에 첫 번째 문단 1문단에 둘째 줄부터 끝부분까지 나와 있는 부분, 즉 일탈이란 거 결국에는 사회적 규범이나 행위 양식에 따라서 달라진다, 가변적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범죄였지만 경찰에 연행되는 범죄였지만 지금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부분을 찾아보면 첫 번째 문단에 가서 답을 우리가 이제 찾아본다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동일한 행위라도 사회적 행위에 따라 일탈이 올 수도 아닐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범죄를 하나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 돼요. 그렇죠? 여기다가 범죄를 하나, 그래서 동일한 행위라도 사회적 규범의 행위에 따라 일탈 또는 범죄로 여겨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거를 답으로 쓰시면 된다라는 거여서 1문단의 그 둘째 줄과 셋째 줄, 그렇죠? 1문단의 둘째 줄과 셋째 줄을 근거로 답을 쓰시면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다. 자, 이제 다음으로 한번